급여의 제한, 유보, 기여금 반환 및 심사의 청구. 이번에 퇴직한 모 과장님이 뇌물수수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는데 알고 있었어요? 어머, 그래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럼 퇴직급여는 어떻게 되죠? 전액 지급되나요? 아니면 제한해서 지급되나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저는 퇴직급여의 일부를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급여의 변동이 생기면 이의 신청이 가능해요? 이의 신청이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우리 둘 다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그래요. 한번 알아보죠. 공무원 두 분의 대화 잘 들으셨나요? 징역형 외에도 공무원 연금급여의 제한, 유보, 기여금 반환 사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급여의 제한, 유보, 기여금 반환 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급여의 제한과 유보, 기여금 반환, 심사의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급여의 제한과 유보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기여금 반환과 급여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급여의 제한.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제도에서는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제도는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 급여를 지급한다라는 제도 도입 당시의 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보험의 성격뿐 아니라 공로보상, 부양제도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제도가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으로서 그 적용 대상인 공무원의 신분상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정책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급여의 제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탄핵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그리고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를 급여 제한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형벌에 의한 급여 제한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인데, 여기서 재직 중의 사유는 형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공무원 신분 보유 중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직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형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공무원 재직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도 급여가 제한되며 형의 선고가 퇴직 후에 행해졌다 하더라도 당연히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형벌에 의한 급여 제한 규정은 2007년 3월 29일 2005 헌바 33 전원재판부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직 중의 사유 중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되었으며 고의범인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직무 관련 및 고의 과실 여부는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여기서 직무의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의 사무, 맡은 일을 말하며 직무 관련은 업무 개연성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만으로도 직무로 인정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해당되는 조항은 형법 제122조부터 133조까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며 본인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금전을 횡령하는 경우는 본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대한 배임 행위이며 본인이 보호하는 물품에 대한 절취 행위입니다. 세무 공무원이 옆 동료의 업무를 처리해 세금 포탈을 도운 경우 운전이 주된 업무인 공무원이 해당 관용 차량으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도 이에 해당되며 본인 차량으로 출퇴근 또는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법률상 관장하는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경찰 공무원이 협박하여 사적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 법원 공무원이 재산 압류 처분을 하겠다며 공갈 또는 협박하는 경우, 교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에게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본인이 담당하는 학생이 아닌 학부모 또는 졸업생과 간통, 성폭행, 성추행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행위가 고의로 인한 행위인 경우와 담당 학생의 성적을 높여주겠다거나 징계하겠다는 등 학생 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들어 학부모를 성추행 또는 성폭행하는 경우는 해당됩니다.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인허가 결정권은 지자체 의장에게 있으나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담당 공무원이 결정권자를 기망하여 인허가 결정에 관여한 범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 함은 형법 제41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하며 이러한 형을 받은 경우에만 급여 제한이 되고 기타의 형인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는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교정적인 목적 등을 위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는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한을 받았던 급여를 나중에 받을 수 있으나 집행유예의 경우는 형의 선고가 된 것이므로 급여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형의 종류별 급여 제한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한 구분에 속한 형은 사형, 징역, 금고, 집행유예, 기소 중지가 이에 포함됩니다. 또 경합에는 선고유예가, 미제한에는 벌금,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과 무혐의가 이에 해당됩니다. 징계벌에 의한 급여 제한은 탄핵과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입니다. 탄핵은 일반 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곤란한 정무직 공무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고, 파면은 일반 공무원이 법령 위반 또는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한 경우 그 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며, 해임은 징계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만 급여 제한이 되고 나머지의 경우 해임은 급여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의한 해임 여부의 확인은 기관에서 의결한 징계 의결서로 확인합니다. 급여 제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급여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일급여 등은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나 탄핵 또는 징계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은 4분의 1, 5년 이상은 2분의 1을 감액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보장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퇴직수당은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2분의 1을 감합니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은 8분의 1, 5년 이상은 4분의 1을 감액하고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4분의 1을 감액합니다. 제한 사유 및 재직기간별 급여 제한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한의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 탄핵, 징계에 의한 파면,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으로 나뉘고 퇴직급여의 지급 요건은 5년 미만과 5년 이상으로 분류되며 퇴직수당은 이에 맞추어 지급됩니다. 다만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반국가적 행위를 한 경우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유로 형법상의 내란, 외환의 죄, 군 형법상의 반란,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연 5%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